안녕하세요. 대출원입니다. 오늘은 금리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의 종류, 금리는 하나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처럼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기준금리, 코픽스,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르고 숫자만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의 금리는 그냥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방향을 정하고 시장의 금리가 현실을 반영하고 은행이 그 위에 조건을 얹습니다. 그래서 같은 대출인데도 사람마다 금리가 다르고 시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금리의 종류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금리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기준금리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정책금리입니다. 이 금리는 우리가 바로 적용받는 금리는 아니지만 모든 금리가 움직이는 방향을 정하는 기준점입니다. 쉽게 말해 기준금리는 지금 돈을 쓰는 게 비싼지 싼지를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정해주는 신호입니다. 기준금리의 예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은행은 돈을 더 비싸게 쓰게 되고 결국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함께 올라갑니다. 반대로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장 전체의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두 번째는 코픽스 금리라는 건데요. 코픽스는 은행들이 실제로 돈을 빌려오는 평균 금리입니다. 예금, 적금, 은행채 같은 현실적인 자금 조달 비용을 모아서 만든 금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코픽스는 기준금리보다 실제 체감금리에 더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보면 코픽스 연동이라는 말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코픽스가 오르면 대출금리가 오르고 코픽스가 내리면 대출금리도 내려간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고정금리의 의미입니다. 고정금리는 대출 기간 동안 금리가 변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처음 약정한 금리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한번 고정적으로 하면 그 고정되는 기간 동안에는 똑같은 금리로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금리는 안정성이 가장 큰 게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연 4%의 고정금리를 대출로 받았다면 앞으로 시장의 금리가 5%가 되든 6%가 되든 나는 계속 4%만 내는 겁니다. 대신 금리가 내려가도 같이 금리가 내려가진 않고 고정되어 있는 그 금리로만 약정 기간 동안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동금리인데요. 변동금리는 기준이 되는 금리가 바뀌면 대출의 금리도 함께 변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코픽스나 금융채 금리에 연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동금리는 시장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고정금리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그렇지만 기준금리나 코픽스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같이 올라가서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는 이자 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소예탁 평균금리, 기준금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소예탁금 평균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여 진행되는 케이스인데요. 자소예탁금 평균금리는 보통 해당 은행이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유치한 정기예탁금이나 정기예금의 월평균금리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 금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행만 하는 금리인 것 같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3개월간 신규 예탁금 월 평균 금리를 자소 예탁금 평균 금리라고 하고요. 여기서 가상금리, 신용이나 담보나 리스크를 넣는 금리에다가 우대금리, 거래 실적 등을 더하고 빼서 최종 대출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소 예탁금 평균 금리는 조금 더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긴 한 것 같아요. 이 해당 금리의 특징은 시장의 금리를 반영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은행에서도 끌어오는 금리를 반영함으로써 체감 금리에 가깝게 나타날 수 있고요. 다만 지점이나 시기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탁금리 유치 상황에 따라서 금융권 자체에서 시점별로 기준금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어쩌면 코픽스와 유사한 성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책금리가 아니라 현실 조달금리를 기반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소 예탁금 평균 금리는 한국은행 금리가 아니라 최근 3개월간의 새로 받은 정기예금의 금리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금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아파트가 입주할 때 마지막 잔금을 처리하는 잔금 대출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입주 잔금 대출 금리는 어떤 공식으로 만들어지냐면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 빼기 우대금리예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무엇으로 쓰느냐에 따라 좀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묻는 게 이제 코픽스냐 뭐 아니면 한국금리냐 기준금리냐 이렇게 많이 물으시는데 일단 시중은행, 국민신한, 우리하나등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코픽스, 금융채 5년 무른 은행채로 표준화해서 안정성을 중시하고 있어서
전국 어디서나 받아도 구조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1금융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농협이나 지역농협, 수협, 신협 이런 데는 기준금리 자소 예탁금 평균금리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융사마다의 기준금리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예수금 조달금리 일부는 코픽스를 혼용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해당 금융기관의 실제 자금 사정을 반영해서 금리가 시기나 지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험사나 캐피탈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금융책, 금리 내부 조달금리 자체로 기준금리를 맞추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가 조금 높을 수는 있지만 LTV나 DS를 완화해서 심사의 유연성을 좀 가져가는 게 좀 장점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왜 같은 아파트인데 금리가 다 다를까? 입주잔금대출은 보통 집단대출이라고 해서 협약대출을 해요. 농협이나 다른 새마을금고나 이런 여러 가지 협약은행에 따라서 서로 연결을 맺어가지고 협약을 맺어서 그 은행이 어떤 금리를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금리나 한도나 이게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봤을 때 고정금리 3.7%와 변동금리 6개월 3.5%를 중에서 3억을 빌렸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연이자 3억을 빌렸을 때 고정금리 3.7%면 연에 1,110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단순하게 월 이자로 계산하면 62만 5천 원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변하지 않죠. 금리 기간 동안. 일단 변동금리 6개월은 3.5%로 하면 현재 기준으로는 3억을 빌면 1,050만 원이지만 월 이자는 87만 5천 원으로 3.7%보다 한 5만 원 정도가 더 저렴합니다. 1년으로 따지면 60만 원 정도 저렴하게 나오죠. 처음 시작할 때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60만 원의 확정이 아니라 변동금리가 6개월마다 바뀌기 때문에 기준금리, 콕픽스, 조달금리 중 하나라도 오르면 바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은 약하지만 뒤에 가서는 금리가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돈을 쓰냐에 따라서 금리가 앞에 좀 적은 것을 들어갈 건지 아니면 뒤쪽에 조금 꾸준하게 고정적으로 가는 것을 쓰는 게 유용할 건지는 개인의 어떤 돈을 쓰는 데 따라서의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내려갈 것이라는 전제가 있어야지만이 아무래도 변동금리가 더 좋은데 요즘 같은 때에는 다들 좀 불규칙하고 현재 좀 다 불안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주더라도 고정금리를 조금 더 선호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비교한 거는 3.7%의 고정이냐 3.5%의 변동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확장된 안정을 선택할 건지 변동되는 가능성을 선택할 건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리는 숫자가 아니다. 앞으로 이 시간을 어떻게 버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지금의 내 상황에서 금리 변동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아니면 확장된 조건이 필요한지 그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 더 확신을 더해줬기를 바라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